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함께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근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는 초광역권 뉴딜 사업에는 특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지사가 조만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전남 상생협의체도 1년 만에 재가동됩니다. 한빛 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놓고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전이 담보되기 전에 재가동을 승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전 메이투데이가 오늘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열립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했습니다. 뉴딜 사업의 성과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자체적인 뉴딜 사업 전략을 밝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 균형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담대한 지역 균형 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용석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도 지역 균형 뉴딜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김 지사는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구상을 직접 설명하며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8.2기가와트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린 선도 국가를 실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뉴딜 등 광주형 3대 AI 뉴딜 정책에 더해 에너지전지 발전소 건설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한국판 뉴딜 그리고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진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지역이 확 바뀌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인근 지자체끼리 힘을 합쳐 추진하는 초광역권 뉴딜 사업에는 더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용석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시도 행정통합과 군공항 이전 등 만나서 풀어야 할 과제도 많고 할 이야기도 많은 두 단체장이죠. 이 두 사람이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에는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코로나 시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17개 시도지사가 청와대에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린 선도 국가를 실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도 행정통합이 의제로 떠오른 이후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행정통합 의제를 먼저 던진 이용섭 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용록 지사와의 만남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선 만나는 게 제가 볼 때는 매우 중요하고요. 적극적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광주시장과 신중한 입장의 전남지사가 청와대 오찬장에서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용섭 시장이 김용록 지사에게 만나자고 말했고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다양한 도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시도지사가 만나는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시도지사의 만남은 그동안 중단돼 있던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도가 만나 공통의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장인 상생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이후 1년 가까이 멈춰 있었는데 이번 달 27일 시도 실무자들이 만나 위원회에 올릴 안건들을 조율하기로 한 겁니다. 의제가 조율되면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에는 두 시도지사가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 간의 민감한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과 나주 열병합 발전소 문제는 물론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광주 전남 행정통합 등 단체장이 만나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시장과 지사가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부쩍 차가워진 아침 공기에 가을이 깊어진 게 느껴지시죠? 오늘 출근길 날씨는 어제보다도 더 쌀쌀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조금 더 높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광주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대로 낮아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이후로도 아침 저녁으로는 10도 안팎의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본격적으로 찬 공기가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산지나 내륙 곳곳으로는 서리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많이 지나는 모습이고요. 종일 공기는 깨끗해서 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빛원자력본부가 한빛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경납 건물에서 구멍이 무더기로 발견돼 가동이 중단됐던 바로 그 원전인데요. 환경단체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재가동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한빛원전 3호기 재가동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요구합니다. 한빛 3호기 당장 폐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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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여 개 공극을 시멘트로 메웠다고 해서 경납 건물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된 건 아니고 한빛 3호기에서 발견된 윤활유가 샌 흔적은 콘크리트가 균열됐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를 조사하지도 않고 구조 건전성 평가 결과 문제가 없다며 재가동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내부 균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한빛원자력본부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전문적인 근거가 없다며 다소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윤활유 누유는 공극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흘러나온 것일 뿐 콘크리트 균열과 관련이 없다며 공극만 메우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제3자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원자력 전문가들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콘크리트 경납 건물 안에서 균열이 추가로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조사하는 건 상식이라며 한빛본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아파트 벽 사이에 수돗물이 깨어져가지고 그 물이 우리 집 벽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집 벽에 틈난 데만 물 새는 데만 메꿔버렸다. 그래서 다시는 물이 안 들어올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육안으로 드러난 공극만 메우고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묵인한 걸로 보입니다. 이것을 윤활유가 새는 그 크랙 문제를 심각하니까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빛원전 3호기는 재가동을 위한 구분 능선을 넘겼습니다. 논란이 된 경납 건물 구조 건전성 평가에서 이미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어제는 마지막 단계인 경납 철판 누설 시험을 진행했는데 이를 마치면 이달 안으로 재가동 승인 절차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한빛 3호기의 재가동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조 안정성 평가가 진행 중인 한빛 4호기 역시 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의 산업단지는 노후됐고 전남의 산단에서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민주당 송갑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12개 산단 가운데 절반이 넘는 7개 산단이 노후 산단으로 노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전남의 경우는 지난 2015년 이후 산단에서 발생한 사고 사상자 수가 21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사고 한 건당 인명피해도 4.8명으로 수도권 0.1명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지역에 따라 최대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1인당 재난지원금이 대구는 48만 8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세종시의 26만 4천 원과 비교하면 1.85배 많았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1인당 재난지원금이 33만 3천 원, 전남은 36만 7천 원으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형평에 대한 불만이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 기준과 대상 등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얼마 전 한 리조트 펜션 업체가 바닷가 갯바위에 시멘트를 바르고 색을 칠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었죠. 그런데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여수시가 오히려 업체 측 원상 복구 계획서에 이 시멘트 작업을 추가하라는 황당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소영 기자입니다. 남해 청정구역을 조망할 수 있는 특화 경관지구이자 문화재 보호구역인 여수시 돌산읍 해변. 시멘트 포장을 뒤집어 쓴 갯바위의 흉측한 모습이 보도된 것은 지난 7일이었습니다. 인근 리조트 업체가 작업 계획서 제출도 없이 갯바위에 시멘트를 덮고 실제 바위처럼 가장하기 위해 색을 칠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전리틈살은 물이 들어갔다가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나오는 거를 거기에 막아버리니까 당연하게 그게 이제 오래되면은 그게 아마 뜯어져 나올 거예요. 그게 아마 견디지 못할. 더욱 황당한 상황들은 보도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업체 측은 뒤늦게 작업 계획서를 시 당국에 제출했는데 파손된 데크와 철골 등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원상복구 이외에도 시멘트로 인조 갯바위를 만드는 작업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상황. 여수시는 업체 측에게 황급히 현장에 맞게 시멘트 작업 내용을 추가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업체는 무단으로 환경을 훼손했고 시 당국은 뒤늦게 업체와 함께 계획서를 짜깁기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계획서를 작성하면 시에서 그걸 보고 허가를 내주고 그 뒤에 공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저 사람들이 공사를 한 것이죠. 처벌을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갔어요. 사실상. 네. 근데 생각을 좀 달리 했죠. 취재 결과 시멘트 작업이 진행된 곳은 업체 측이 운영하는 대형 카페의 산책로로 활용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시멘트를 덮는 해당 작업이 갯바위를 원상복구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업체 측도 해당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의 불출석을 허가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의원은 전두환 씨의 불출석 허가는 많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골프도 치고 12.12 사태 관련자들과 기념 식사를 가진 전 씨를 보면 불출석 신청을 불허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사건의 의미와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이 불출석 허가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국민 비판을 따갑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18) 40주년을 기념하는 광주 비엔날레 다국적 프로젝트 메이투데이가 오늘부터 광주 곳곳에서 열립니다. 타이베이를 시작으로 서울, 쾰른까지 세계 도시에서 열렸던 전시가 광주로 모였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광주 비엔날레 박선양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시들을 포괄하는 큰 제목이 메이투데이잖아요. 중의적인 표현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어떤 뜻인가요? 네, 이번 광주 비엔날레에서 5.18 40주년을 맞이해서 준비한 메이투데이는 제목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5월의 오늘과 5월의 현재성 그리고 일상성을 예술을 통해서 조명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광주 비엔날레 25년간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유사한 역사나 이야기를 지닌 다른 지역들, 도시들과 연결을 짓는 프로젝트인데요. 특히 이번 광주 전시의 경우 지난 5월 대만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 독일에서 열렸던 전시들을 비롯해서 아르헨티나에서 아쉽게도 잠정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되었던 전시를 한데 모아서 또 재편해서 보여드리고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열렸던 전시들이 광주로 모인 건데요. 이렇게 다른 나라까지 확장했던 이유가 뭘까요? 5.18 민주화 운동의 유산들을 광주나 한국에 국한시키지 않고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지닌 다른 지역들과 연결지어서 살펴봄으로써 새롭게 이를 확장해서 조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모든 작품들이 의미가 있을 테지만요. 그중에서도 좀 이거는 놓치면 정말 아쉬울 것 같다.
그런 작품을 좀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준비된 작업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를 찝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희 이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전시의 경우 광주 비엔날레의 지난 역사나 기록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역대 광주 비엔날레에서 출품되었던 특히 5.18과 관련해서 다루었던 작품들이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그 작업들이 다른 나라들과 연결을 짓는 데 있어서 매개가 되는 만큼 이 작업들이 어떻게 재맥락화되어서 나타나는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전시를 좀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전시가 벌어지는 모든 장소에서 GB 커미션이라고 하는 재단의 그 신작 프로젝트 작품들이 메이투데이의 일환으로 선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설치 작업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보시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시 방식이나 형태가 크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번 특별전도 일정이 변동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말씀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가 사실 몇 차례 연기될 만큼 저희도 코로나의 어떤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요. 이런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또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 그 관객분들이 많이 찾아주실 수 있을지, 이 전시가 많은 관객분들을 찾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또 고민이 많이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이로 인해서 저희도 새로운 방향을 계속해서 모색을 하고 또 앞으로를 좀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 언제 어디서 또 열리는지 궁금하고요. 관람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이번 전시는 10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5관, 민주평화기념관 3관, 그리고 무각사 구국군 광주병원에서 열립니다. 관람을 하실 때에는 저희 정부 지침에 따라서 사전 예약이 요청이 되고 있는데요. 네. 또 국군광주병원의 경우에는 그 관람 시간이 다른 전시들과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조를 하신 후에 관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전시에서 세계인이 공감한 광주 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이 어떤 건지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내년도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 공모에 전남 4개 시군 5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3억 4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정약용 유적을 활용한 유배지에서 길을 찾다와 영암 구린마을 종가 여행 등 강진과 영암, 나주와 구례가 고안한 고택 활용사업이 선정됐으며 각 지역의 특색에 맞도록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에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공공심야 약국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공공심야 약국을 동북권과 서북권에 한 곳씩 설치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 뒤 도민 이용과 호응도를 살펴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공공심야 약국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되며 인건비는 도와 시군이 지원합니다. 내일부터 국가기본통계조사인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됩니다. 2015년부터는 전체 가구가 아니라 20%가량의 표본 가구를 조사하는데요. 광주는 약 12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인터넷과 전화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11월부터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데요. 응답자는 언제든 비대면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홈 폐막전에서 응원 영상 이벤트를 엽니다. 창단 첫 파이널 A 진출을 축하하고 한 시즌간 고생한 선수들을 격려하자는 취지인데요. 다음 주 일요일 밤 12시까지 광주FC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와 함께 영상을 담당자 메일로 접수하면 되고요. 참여자 중 10명에게 선수단 사인 유니폼, 머플러, 옥스퍼드 블록 등이 증정됩니다. 한편 홈 폐막전은 25일 오후 2시 광주 축구 전용구장에서 상주 상무를 상대로 치러집니다.
전국 유일의 단관극장 광주극장이 개관 8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영화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데요. 개막작 남매의 여름밤을 시작으로 총 16편의 영화가 스크린에 오릅니다. 한편 개막식에서는 관객들이 직접 그린 영화 손간판이 극장 입구에 걸릴 예정입니다. 전통문화의 가치를 새로 발견하는 예술축제 2020 무등울림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통문화관에서 열립니다. 금요일 오후 6시부터는 궁중홀리의 퍼포먼스 태평성대를 시작으로 안희은 등 가수의 공연이 이어지고요. 17일은 다양한 퓨전 장르 공연이, 마지막 날인 18일은 청소년 춤축제와 굴렁쇠 팀의 전통 연희가 열립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출근길 날씨는 어제보다도 더 쌀쌀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시작하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9도 안팎 보이면서 한 자릿수대로 뚝 떨어지겠고요.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후로도 앞으로는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지속되겠습니다. 부쩍 차가워진 날씨에 농가에서는 서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기는 깨끗해서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광주 현재 기온 11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낮 동안에는 비교적 포근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0도 예상되고요. 완도의 낮 기온은 22도 보이겠습니다. 구례에서는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일교차 13도 이상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대기는 점차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